오늘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소식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이 사건들이 테슬라와 머스크 제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투자자의 시선에서 어떤 신호로 읽어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죠. 먼저 가장 큰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2018년 CEO 보상안이 델라웨어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지되며 테슬라 측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한국 시간 기준 12월 20일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일론 머스크의 2018년 테슬라 CEO 보상 패키지 소송에서 하급심이 내렸던 보상 취소 판결을 뒤집고 머스크의 보상안을 최종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무려 7년 6개월 이상 이어졌던 법적 분쟁은 테슬라와 머스크 측의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됐죠.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2018년 당시의 보상 구조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18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 보상안은 미국 기업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인 성과 연동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총 12단계의 주식 옵션, 테슬라 시가총액, 매출, 이비타 등 매우 높은 목표를 단계별로 달성해야만 보상 지급, 목표 하나라도 미달 시 단 한 주도 받을 수 없는 구조. 당시 목표 중 하나는 테슬라 시가총액 6,500억 달러 달성이었죠. 2018년 당시 테슬라를 떠올려보면 이 목표는 많은 이들에게 비현실적인 공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머스크는 모든 조건을 실제로 달성했습니다. 머스크의 리더십 아래 테슬라는 전기차 대중화,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구조, 자율주행과 AI 전략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고, 보상 조건은 문서 속 숫자가 아니라 현실에서 충족된 성과가 됐죠. 하지만 모든 주주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주주인 리처드 토르네타는 머스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회를 압박했고 과도한 보상을 스스로 설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델라웨어 법원의 캐슬린 매코미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판결문에서 이 보상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라고 표현하며 보상 승인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죠. 결국 하급심은 보상안 전체를 취소하라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판결은 월가와 실리콘밸리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머스크는 강하게 반발했고 테슬라 본사의 델라웨어, 텍사스 이전, 공개적인 사법 비판, 즉각적인 항소라는 강수를 뒀죠. 동시에 주주들은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2024년 별도 주주 투표를 통해 보상안을 다시 승인하며 머스크를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승인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일부 있었다. 그러나 이미 비사보에 대해 보상을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적절한 구제책이 아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사용하죠. 이미 요리된 계란을 다시 생계란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머스크는 6년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성과를 사후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불공정하다는 판단이죠. 결과적으로 2018년 주식 옵션 보상은 완전히 보전됐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머스크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성과 기반 보상 제도의 법적 안정성 강화, 창업자 중심 기업 구조의 예측 가능성 확보, 성과를 냈다면 계약은 존중된다는 명확한 메시지. 월가에서는 이 판결을 기업가 정신에 대한 사법적 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머스크는 2018년 보상안을 다시 확보했고 향후 2025년 신규 보상안에 포함된 12단계 지급분까지 모두 완료할 경우 테슬라 지분은 약 28.8% 수준까지 확대, 현재보다 약 8%포인트 추가 상승. 이로써 테슬라에 대한 머스크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머스크는 이 소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싸움을 먼저 시작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싸움이 시작되면 끝장을 본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12월 22일 테슬라는 공식 홈페이지의 안전 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정보 업데이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점과 내용 모두 매우 전략적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 가장 안전한 충돌은 충돌이 없는 것이다. 테슬라는 전 세계 860만 대 이상의 차량에서 수집되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데이터는 한 사람이 평생 경험할 수 있는 주행 상황을 단기간에 압축해 학습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료 OTA 업데이트로 모든 테슬라 차량에 다시 환원됩니다. 테슬라의 안전 전략은 단순한 충돌 테스트 점수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고 이전, 차선 유지, 전방 충돌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사고 중,
충격 흡수 구조, 강화된 승객 시, 지능형 에어백, 사고 이후 자동 긴급 연락, 배터리 차단, 데이터 전송, 즉 사고의 전생해 주기를 설계합니다. 이 접근 방식이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죠. 이제 우주로 시선을 돌려보죠. 스타링크는 매주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 영상 시리즈에서 이번에는 바하마의 학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12월 20일 스타링크 공식 계정은 2분 28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연결이 끊겼던 나라, 연결되는 미래. 바하마는 허리케인으로 인해 수주에서 한 달 가까이 인터넷이 끊기는 일이 잦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재난 상황에서도 전기만 공급되면 즉시 고속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바하마 전역 학교에 300개 키트 기부, 1년간 무료 서비스 제공, 교육부와 협력해 전국 단위로 진행 중이죠. 이건 단순한 CSR이 아닙니다. 미래 고객과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젠 전기차 경쟁 소식입니다. 폭스바겐은 레트로 감성의 전기밴 ID.Buzz를 북미 시장에 출시한 지 불과 1년 만에 전기 시장형 모델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문제는 명확합니다. 시작 가격 약 6만 달러, 주행거리 약 376km, EPA 기준, 크고 무거운 차체 대비 효율과 가격 경쟁력 부족, 디자인은 사랑받았지만 전기차 시장은 감성보다 숫자에 냉정합니다. 폭스바겐은 일시 중단이라고 표현하지만 딜러 현장에서는 사실상 철수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트루이스트 시큐리티의 애널리스트 윌리엄 스타인은 테슬라 목표 주가를 406달러, 444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등급은 여전히 보이지만 보수적인 그의 성향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조정입니다. 에어프란스 스타링크 전면 도입. 에어프란스는 기내 스타링크 와이파이를 2026년 말까지 전 항공기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하늘에서도 집처럼 인터넷을 쓰는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죠. 머스크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xAI 본사 전 직원 회의에서 향후 2-3년을 버티면 경쟁사들을 제칠 수 있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금력, 인프라, 데이터 접근성까지 머스크는 AI에서도 장기전을 준비 중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주식 관련 유명 채널의 전문가 영상 50편을 연속으로 시청하는 것보다 앞으로 말씀드릴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단순한 차트 해석이나 종목 추천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은 한 인간이 80년 동안 주식시장에 몸담으며 얻은 사고의 결정체를 다룹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의 이름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는 투기꾼도 아니었고 단기 매매로 시장을 쫓아다닌 사람도 아니었으며 평생을 통해 시장이 왜 움직이는가라는 질문 하나에 집착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책은 그가 93세의 나이에 집필하고 1999년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저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유럽 증권가에서는 이 책을 단순한 투자서가 아니라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워런 버핏의 저서보다 더 본질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고 느끼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사실 크게 오해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돈에 대한 철학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식 투자에 관한 가장 날것의 교과서에 가깝기 때문이죠.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보다 왜 주식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차라리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만 보고 가볍게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책을 진짜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큰 기회가 남기 때문이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사실상 미래형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책의 사고방식을 토대로 2026년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투자 해석서가 최근 월가와 유럽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AI 기업들을 자동차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시간을 파는 기업으로 재정의한 책이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이렇게 봅니다. 전기차 회사, 차는 많이 팔지만 마진이 줄어드는 기업.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회사는 앞으로 무엇을 지배하려는가? 테슬라는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도로 위에 데이터를 소유하려는 기업이고 운전이라는 행위를 소프트웨어로 치환하려는 기업입니다. 이 지점에서 코스톨라니가 말한 생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주가를 결정하는 건 뉴스도 실적도 아닌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어떨까요? 장기 보유자는 늘어나고 있고
FSD와 로보택시를 보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내놓지 않으며 반면 2026년 이후를 미리 사려는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공급 부족형 주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조금만 계기가 생기면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을 무너뜨리는 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금리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장 크게 재평가되는 종목은 미래의 이익을 파는 기업입니다. 테슬라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죠. 2026년을 기준으로 로보택시, FSD 구도, 옵티머스가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면 현재의 실적 기준으로 테슬라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조급함이 치른다. 테슬라는 지금 당장 완성된 기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설명이 쉬워지는 기업입니다. 2023년엔 말뿐인 자율주행이었고 2024년엔 가능성, 2025년엔 시범, 그리고 2026년엔 실제로 돌아가는 서비스가 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한 사람에게 지금의 가격은 비싸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 코스톨라니의 저서를 토대로 재해석된 지금 보이는 이 책 한 권, 실패를 성공으로 1%를 잇는 힘이라는 책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냥 이 종목 좋아요, 저 종목 유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 이름만 나열해 놓은 추천 목록이나 요약집이 아닙니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그리고 해외 성장주 시장 전체를 데이터, 실적과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그리고 자금과 수급 구조, 이 네 가지 축으로 완전히 분해해서 설명한 분석서입니다. 말 그대로 해외 주식 시장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조적으로 풀어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그래서 미국 주식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고 처음으로 전체 그림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실 거고요. 이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본인이 그동안 왜 비슷한 자리에서 사고 비슷한 자리에서 팔았는지를 조용히 돌아보게 될 겁니다. 이 책은 수익을 올려주는 책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책에 가깝습니다. 로벌 증시는 분명히 갈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로 판단하는 사람과 분위기로 매매하는 사람. 이 책은 그 갈림길 앞에서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외 주식 설명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장 해석의 기준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께 팔아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 채널을 계속 보실 분들이라면 광고성 멘트나 근거 없는 낙관보다 하나의 기준을 먼저 갖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책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고 댓글에 테슬라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도서를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답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테슬라라고 문자만 남겨주셔도 같은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준비된 사람에게만 같은 장면을 다르게 보여줄 뿐입니다. 이 책은 그 준비를 돕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2026년 이후 테슬라를 주식이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